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우리가 IS라고 부르죠. 이 IS의 5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인 시리아의 지도자가 미군의 드론 공격으로 제거가 됐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정부사령부는 미국 시간으로 10일 성명을 통해서 마이ր 알-아갈이 시리아 북서부에서 드론 공습으로 숨지고 그의 측근도 중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면서 최초 검토 결과 민간인 사상자는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군 중부사령부에 의하면 중상을 입은 아갈의 측근도 나중에 결국 사망했다라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가 이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작전은 시리아 북서부에 배치된 화이트 헬멧 팀에 의해서 수행됐는데 미군의 드론이 이 갈탄 지역에서 오토바이를 탄 아갈과 그의 측근을 공격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군이 이번에 제거한 마이ր 알-아갈은 이라크와 시리아 밖에서 IS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극단주의 반군에서 갈라져 나온 IS는 2014년 이슬람 국가 수립을 선포하고 이라크 시리아 영토 일부를 장악하면서 주민 수백만 명을 통치하면서 전 세계 도시에서 테러를 선동하다가 2019년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의 격퇴전으로 영토 대부분을 상실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성공적인 대테러 작전이라는 제목의 별도 성명을 통해서 미군과 우리 정보기관은 IS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알-아갈에 대한 공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면서 시리아에서 그의 죽음은 현지에서 핵심 테러리스트를 떠나게 하고 그 지역에서 IS의 계획과 자원, 작전 수행 능력을 상당하게 저하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전 세계 모든 테러리스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어서 이번 공습은 결단력 있고 세심한 정보작전으로 가능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위협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전투 임무에 수천 명의 군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끈질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19년 10월 IS의 수괴였던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에 이어서 지난 2월 3일에는 그 후계자인 아부 아브람 알-하시마 알-쿠라이시를 시리아 북서부에서 특수부대 작전으로 제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6일에는 미 육군 델타포스 특공대가 시리아 알레포에서 지상 습격을 통해서 IS의 최고 폭탄 제조자이고 또 작전 조력자인 살림이라고 불리는 하니 아메드 알-쿠르디를 생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6월 25일은 이들립주에서 시리아에 있는 알카에다 지부 휴라스 알-딘의 고위 지도자인 아부 함자 알-에메니를 사살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면서 드러나지 않은 이 IS의 수괴들을 미군이 어떻게 찾아내서 체포하거나 제거하는가, 여기에 대한 겁니다. 굉장히 궁금증이 많죠. 지난 2월 10일 워싱턴 포스트는 시리아 북서부의 작은 마을에서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급습을 받고 자폭한 이슬람 테러 집단 이슬람 국가의 두목 알-쿠라이시에 대한 이 보도를 하면서 스마트폰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접속도 하지 않았던 그를 미군이 어떻게 찾아내서 저격을 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11달에 걸친 정찰과 감시활동 그리고 기습작전을 보면 미군이 얼마나 집요하고 또 정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턱수염에 오른쪽 다리가 없는 사람이 2명의 아내와 두세 명의 아이가 함께 시리아 아트마란 마을에 있는 한 가옥의 3층에 임차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3층짜리 이 가옥의 2층에는 이 턱수염 인물의 참모로 보이는 사람과 가족이 먼저 입주를 했습니다. 이 턱수염 인물은 날씨가 좋으면 불편한 몸을 이끌고 3층 옥상 테라스에 나와서 매트를 깔고 기도를 했고 가끔은 이 옥상에 설치된 샤워기로 몸을 닦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 3층의 아이들은 집안에서만 놀았고 동네 아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수혐의 인물인 알쿠라이시는 이 집에서 인터넷 접속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혼자 있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보원 또는 연락책으로 보이는 낯선 사람들이 계속 이 집을 들락거렸고 무장대원들이 밖으로 난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오르내리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촌구석인 이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었죠. 곧바로 미국과 연대해서 시리아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 그러니까 SDF 정보원들의 귀에 이 집 이야기가 들어갔고 이 SDF는 이를 즉각 미국 정보당국에 알렸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2021년 가을부터 고성능 카메라와 원격 센서를 갖춘 미 정찰 드론이 올리브나무 숲 옆에 있는 이 집 고공에서, 그 하늘에서 관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원 렌즈 카메라로 집 옥상을 조준하고 특수염이 나타나기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 특수연 인물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절단, 이런 신체적 특징도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가 바로 지난 2년간 미 정보당국이 그토록 찾았던 IS의 두목이자 압둘라 교수로 불리고 있는 알쿠라이시였습니다. 지난 2015년 공습에서 오른쪽 다리를 잃은 알쿠라이시는 지난 2019년 10월에 미 특공대의 공격을 받자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자살했던 IS 두목 알-바그다디의 뒤를 이어서 IS 두목인 칼리프가 됐습니다. 일단 이 알쿠라이스의 소재가 파악되니까 CIA는 이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 행태와 가옥의 구조를 촬영한 사진들을 수백 시간 들여서 분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숙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집에 사는 20여 명의 여성과 아이들을 어떻게 이 알쿠라이시하고 분리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작전을 개시했을 때 미 특공대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무장 드론을 통한 공격은 아이들과 여성들의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배제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CIA와 미군 정보당국은 또 몇 달을 더 기다리면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알쿠라이시는 계속 인간 메신저를 통해서 시리아와 이라크 내 수십 개의 테러 셀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 알쿠라이시가 누구와 얘기하는지, 그의 인간 메신저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알쿠라이시의 테러 네트워크 전모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알쿠라이시가 스마트폰 같은 것들을 전혀 쓰지 않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탐지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이 알쿠라이시의 참모와 심부름꾼들은 압둘라 교수의 지령, 그러니까 이 알쿠라이시의 지령이 분명히 전달되고 또 실행되도록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미 육군의 정예부대인 델타 포스팀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알쿠라이시가 거주하는 주택과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건물 곳곳엔 부비 트랩을 설치한 채 기습 훈련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델타 팀의 기습 작전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특공대는 곧바로 작전에 돌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전하기에 가장 좋은 날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달이 뜨지 않는 날이야 작전하기가 좋고요. 또 기상 조건도 맞아떨어져야만 했던 겁니다. 알쿠라이시가 살고 있는 가옥 주변에서는 여전히 정보원들이 감시 중이었고 어차피 알쿠라이시는 도관에 지었습니다. 만약 이 알쿠라이시가 낌새를 채우고 이 집을 뜨려한다 그러면 미군도 어쩔 수 없이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곧바로 드론으로 공격할 준비를 갖춰 놓았었습니다. 드디어 2월 2일 오후 5시 미국 동부 시간인데 현지 시간으로는 밤 12시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비디오 연결을 통해서 기습작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했습니다. 문제도 있었습니다. 미 특공대원들이 이 마을에 가려면 시리아에 주둔하는 러시아군의 방공망을 뚫고 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러시아 정부에 사전 통보하는 대신에 현장의 미군과 러시아군 간의 한 라인으로 즉각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6시, 시리아 시간으로는 3일 오전 1시에 20여 명의 델타 팀을 태운 헬기들이 이 아트마 마을의 가옥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 델타 팀원들이 로프로 강화하는 동안에 아파치 헬기와 전투기 또 무장 드론들이 주변 상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나니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미 특공대는 이 가옥을 향해서 핸드마이크로
공중과 땅이 모두 포위됐다.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 내보내라. 살고 싶으면 밖으로 나와라. 라고 아랍어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2층과 3층과 무관한 1층에 사는 민간인 가족들은 곧바로 방송을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러나 알크라이시는 항복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내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터뜨렸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가옥 내부에서 강력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폭발로 건물 벽들이 무너졌고 시신들이 안에서 튕겨져 나와서 땅바닥으로 굴렀습니다. 그 직후에 델타팀은 탐지 로봇과 소형 드론을 이용해서 건물 잔해를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알크라이시의 참모와 아내가 총질을 했지만 곧바로 사살됐습니다. 2층의 아이들 몇몇은 미군에 의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작전은 마무리됐습니다. 작전 개시 2시간 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IS의 5대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마이랄 아갈도 이런 첩보 작전을 통해서 제거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작전이 북한 김정은에게도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해야 될 겁니다. 어쩌면 또다시 김정은은 외부 공개 행사보다 자명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